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뭔가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는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장기인데 정작 문제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생활습관의학을 전공한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요. 지난 25년 동안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해왔습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전공했고 이후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1,500건이 넘는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약을 먹어도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의료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순전히 현장에서 수년간 관찰한 사례와 국내외 연구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간 건강은 약이나 영양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질환하면 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과음은 간에 치명적이죠. 하지만 최근 국내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전체 성인의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고요. 이분들 대부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전혀 안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간세포가 지방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마치 기름때가 낀 수세미처럼요. 미국의 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장기 관찰 연구를 보면 하루에 첨가당을 5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약 15,000명을 10년 넘게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여기서 첨가당이란 게 뭐냐면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당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에 따로 넣는 설탕, 시럽, 꿀 같은 것들입니다. 과일에 든 당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지만 탄산음료나 과자에 든 당은 순식간에 간으로 몰려듭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훌쩍 넘어서는 거죠. 또 하나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이 갈 곳을 잃고 간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간은 이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저녁만 되면 당기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간이 이미 당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계란 1개, 두부 반모, 아니면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저는 상담할 때 아침에 흰 쌀밥 대신 귀리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둘째,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하루에 아몬드나 호두 15알 정도면 적당합니다. 작은 통에 미리 덜어놓고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편합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거창하게 운동복 갈아입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 아파트 복도 천천히 걷기, 그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달력에 매일 저녁 체크 표시를 하세요. 오늘 단 음료를 안 마셨으면 동그라미,
식후 걷기를 했으면 별표. 시각적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체크가 되면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흔히 간에 좋다고 해서 헛개나무, 밀크시슬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들은 이미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간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당뇨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면 저혈당이나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 후에 조금씩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은 탄수화물 양을 줄일 때 양 용량도 같이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로가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간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간이 왜 망가지는지 술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간을 해치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약물, 알코올, 중금속, 음식 첨가물 같은 독소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 과정에는 물이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계속 쌓이거든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들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중년 성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꾸준히 마신 그룹은 간 수치가 개선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았어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신장으로 보내는 운반 수단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흐르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하고요.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독소를 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컵은 장을 깨우고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소화액 분비도 촉진됩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책상 위, 침대 옆, 거실 탁자 위에 500ml짜리 투명한 물병을 놓아두시면 됩니다. 물병에 시간대별로 눈금을 표시해두면 더 좋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첫 번째 눈금, 오후 2시까지 두 번째 눈금, 이런 식으로요. 넷째, 하루 목표량을 정하세요. 보통 체중의 30을 곱한 밀리리터가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1800ml, 대략 2리터 정도죠.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은 1리터 반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리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물 섭취량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노트에 날짜와 컵수만 적어도 됩니다. 일주일 후에 평균을 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의사가 정한 수분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또 다른 간 건강의 적입니다.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물 섭취량에 포함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더 잃게 만듭니다. 순수한 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브릿지 문장. 물 마시기만 잘해도 간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바로 숙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업이 주로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간 질환 발생 위험이 45% 높았습니다. 이 분석은 전 세계 20여 개의 연구, 총 1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 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또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야식이나 단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특히 중장년층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이런 수면 패턴은 간 회복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밤에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11시에 잔다면 주말에도 11시에 자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기고 간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회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사용하세요.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독서를 하세요. 저는 상담 때 복식 호흡을 추천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반복하세요. 신경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옵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낮잠이 길거나 늦으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 일어난 시간과 밤에 잠든 시간을 달력에 적으세요. 일주일 후에 평균 수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개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불면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쁩니다.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반복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간세포도 손상됩니다. 가족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거나 자다가 헥헥거린다고 하면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에 가보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간은 밤새 알코올 해독에 매달리느라 회복을 못합니다. 브릿지 문장. 수면은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 움직임과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이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간에 지방이 쌓일 이유가 줄어들죠. 또 운동은 간 속에 이미 쌓인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무작위 대조 시험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에게 주 5회, 회당 40분씩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6개월간 시키자 간 지방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식단은 변경하지 않고
운동만 추가한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중강도 운동이란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같은 것들이죠. 무조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회당 30분씩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간 효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신 경험은요? 운동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아침 식후 10분, 점심 식후 10분, 저녁 식후 10분. 식후 걷기는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걸음수를 체크하세요. 스마트폰 기본 앱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5,000보를 목표로 하고 익숙해지면 7,000보, 10,000보로 늘려가세요. 매일 저녁 걸음수를 달력에 적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두세 층만 올라가도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쓰세요. 넷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배우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각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한 세트만 하세요. 일주일 후에 2세트로 늘리고 또 일주일 후에 3세트로 늘립니다. 다섯째,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와 약속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 중 같이 걸을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운동 기록을 하세요. 날짜, 운동 종류, 시간, 느낌을 간단히 적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10분 걷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을 거뜬히 걷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 운동을 안재 시도율 계속하시던 분이 갑자기 과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큽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물속 걷기나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심한 숨참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간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집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극한 기온에서 무리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물 마시기, 수면, 운동이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 건강을 직접 도와주는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수입 슈퍼푸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꾸준히 투여한 그룹이 간 지방 축적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십자화과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간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치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과 함께 볶거나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에게 하루 호두 30g,
대략 10알 정도를 6개월간 먹게 했더니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0% 개선됐습니다. 이 연구는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호두는 아침 식사에 곁들이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 10알에서 15알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작은 통에 미리 덜어놓고 하루 분량만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간세포를 보호하고 중금속 같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녹색잎 채소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 간 섬유화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 성분 때문에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간의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마늘은 간 속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중국의 한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을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간 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마늘은 익혀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음식에 다져 넣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귀리를 먹은 그룹이 12주 후에 간 지방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귀리는 아침 죽으로 먹거나 밥에 섞어서 지어도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시판 귀리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 음식들 중에 평소에 자주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신 적은요? 이 5가지 음식을 실제로 식단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식단표를 만드세요. 월요일 아침은 귀리죽, 수요일 저녁은 브로콜리 볶음, 금요일 점심은 시금치 된장국,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하면 장볼 때도 편하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아침에 호두 10알 먹기만 실천하세요. 다음 주에는 저녁에 브로콜리 반 컵 추가하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냉장고 문에 5가지 음식 목록을 붙여두세요. 매일 먹은 음식에 체크 표시를 하면 시각적으로 확인됩니다. 일주일에 각 음식을 최소 2번씩은 먹는 게 목표입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드세요. 혼자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식단이라고 설명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다섯째, 간단한 레시피를 준비하세요. 복잡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기,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기, 마늘은 볶음밥에 다져 넣기처럼 간단한 방법만 익히세요.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입니다.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마늘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공복에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아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꼭 데쳐서 드시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옥살산이 결합해서 배출됩니다. 귀리는 글루텐 프리이긴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밀과 섞일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병원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은 보조수단일 뿐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호철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4년 전쯤 상담했던 김호철님이 떠오릅니다. 호철님은 당시 62세였고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인 ALT가 150을 넘었고 중성지방도 300을 넘어서 있었죠.
본인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호철님은 현장 일이 힘들다 보니 점심 식사 후에 항상 단 음료수를 한두 캔씩 마셨어요. 저녁에는 라면이나 즉석 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과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운동은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이니까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수면 시간도 5시간 정도로 짧았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저는 호철님께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마시기. 둘째,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1가지씩 꼭 넣기. 셋째, 저녁 식사 후 10분만 동네 한 바퀴 걷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것들이었죠. 호철님은 처음 2주 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은 맹맹해서 맛이 없고 채소는 씹기 귀찮고 퇴근 후에 걷는 게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째 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느낌이었대요. 3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호철님은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ALT 수치는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도 200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호철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본인이 먼저 아침에 귀리죽을 먹기 시작했고 간식으로 호두를 챙겨 먹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간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호철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알아서 좋은 걸 찾더라고요. 이제는 단 음료수가 당기지도 않아요. 지금도 호철님은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주시는데 간 수치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하세요. 호철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답입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4가지와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간 건강은 술보다 생활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 간을 망가뜨립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플 때는 이미 늦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둘째, 간을 회복시키는 4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간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이 4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결심과 실천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밤에 7시간 수면,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브로콜리, 호두, 시금치, 마늘, 귀리를 일주일에 2~3번씩 먹기. 이것만 해도 간은 변합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과자를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오늘 단 음료 대신 물 한 잔 마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식후 걷기를 추가하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채소 1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를 우선하고 습관 변화의 누적 효과를 믿고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진짜 변화는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세요. 달력이나 노트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실험 체크리스트.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 들기. 식후 10분 걷기. 아침 식사에 단백질 포함하기. 간식으로 호두 10알 먹기. 저녁 식사에 녹색 채소 1가지 넣기.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 마시기. 여러분이 댓글로 실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습관을 시작했는지,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공유해주세요. 저도 최대한 빨리 답글로 응원하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